자, 오늘은 173쪽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인 경우에는 그 열을 흡수하는 방향인 흡열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온도를 낮춰줬을 때는 온도를 반대로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 즉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을 고려를 할 때는요, 이렇게 이 델타 H가 값이 주어질 겁니다. 얘가 발열인지 흡열인지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할 건지를 예측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델타 H가 마이너스인 걸로 보아서요. 얘는 발열 반응이죠. 그쵸? 자, 그럼 이 발열 반응을 보고 한번 온도 변화에 따라서 평형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최대한 높여줘야 하니까 발열 반응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거고요. 반대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온도를 높였는데 또 발열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평화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면은 흡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온도를 높였다, 온도를 낮췄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온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이 반응식만 보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온도를 높였는지 낮췄는지를 알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렇게 자료들을 주고 이 반응이 발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온도를 지금 높여주었어요. 처음에 평형 상태였어요. 농도가 일정하니까 평형 상태였다가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도를 높여줬더니 얘가 지금 생성물인 N2O4는 감소했고요. 그리고 반응물인 NO2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는 역반응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온도를 높여준 거구나라는 거.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흡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흡열 쪽으로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아서 얘는 온도를 높인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렇게 또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요. 또다시 온도를 변화를 시킬 건데요. 온도를 또 변화를 시켰더니 이번에는 여기 생성물이 증가를 하고 반응물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생성물이 증가하는 거는 정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정반응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정반응이 발열 반응 쪽으로 열심히 간다. 그래서 온도를 낮춘 거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 변화시킨 건가요? 우리 지금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 처음의 평형 상태, 두 번째에서의 평형 상태, 세 번째에서의 평형 상태에 대해서 평형상수 각각 K를 구해봤을 때 이 K의 값이 앞에 농도나 압력을 변화시킨 것과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온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요. 이 K 값은 전부 다 다릅니다. 이 K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온도 변화일 때는 평형상수 값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온도에 따라서는 평형 이동과 평형 상수 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 상수도 같이 변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발열 반응일 때 어떻게 되는지, 흡열 반응일 때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가 한번 발열 반응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이 A에서 B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가 발열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발열 반응일 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온도를 높이게 되면요. 정반응이 발열이잖아요. 그럼 얘는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으로 열심히 지나가게 되겠죠. 그죠? 역반응으로 열심히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형상수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러면 평형상수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역반응이 열심히 진행된다는 거는 반응물이 많아지고 생성물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관계냐면요. 얘가 발열 반응일 때는요. 온도를 높였더니 K 값이 작아진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온도를 낮췄을 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반대로 온도를 이렇게 낮췄습니다. 온도를 낮추면 열을 발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얘가 정반응으로 열심히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정반응으로 갔을 때 K 값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정반응이 열심히 진행되면요.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K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온도를 낮췄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온도를 낮췄더니 여기 K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증가시킬 때는 감소하고 감소시킬 때는 증가하는 거니까 둘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그래프 여기는 온도 자, 그리고 여기는 평형상수 라고 한다면 자, 평형상수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발열 반응일 때 정반응 기준으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는요. 자, 온도하고 평형상수가 서로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일 때는 또 상황이 조금 다르겠네요. 자, 그런 경우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C에서 D가 되는 어떤 반응이 있고요. 얘는 반대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 높아진 온도를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 쪽, 즉 정반응 쪽으로 열심히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때 평형상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요. 정반응이 열심히 진행되면은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온도를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낮췄을 때는 발열 반응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역반응 쪽으로 열심히 갈 겁니다. 그러면 평형상수 K는 어떻게 되나요?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요. 역반응이 열심히 진행되는 거니까요. 생성물은 줄어들고 반응물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체 평형상수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높였더니 평형상수 같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더니 평형상수 같이 작아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러한 관계를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온도하고 이쪽은 평형상수로 해서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흡열일 때는 온도하고 평형상수가 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발열일 때는 온도하고 평형상수가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여러분 113쪽 가운데 있는 요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가 흡열일 때는 온도하고 평형상수하고 비례한다. 발열일 땐 반비례한다. 자,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한쪽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흡열일 때 비례라는 거, 그리고 반비례일 때 발열이라는 거, 요거 어쨌든 한쪽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더라도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얘가 평형상수가 커질지 작아질지는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상생활에서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의 예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거 하나만 좀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 있잖아요. 우리 탄산음료 많이 먹죠. 네, 탄산음료는 어떻게 따뜻하게 마셔야 하나요? 차갑게 마셔야 되나요? 차갑게 마셔야 훨씬 더 톡 쏘는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기체 상태, 그리고 여기는 이 수용액이 녹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델타 H가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수용액이 많이 녹아 있어야 훨씬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발열 쪽으로 더 많이 가게 하려면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높이면 발열로 가나요? 아니죠. 온도를 낮춰줘야지 발열로 가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지 이렇게 발열 방향, 즉 정반응 쪽으로 열심히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산음료를 어떻게
어디다 보관해야 되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탐구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탐구 얘기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자, 이렇게 해서 넘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얘인데요. 여기 지금 델타 H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거네요.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해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온도를 높였습니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그 높아진 온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여러분 온도를 높였을 때는 얘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정반응 진행되니까 파란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온도를 한번 낮춰볼게요. 온도를 낮추면은 발열이 돼야지 그나마 좀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흡열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거 색깔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더운 물에 넣었을 때는 얘가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했고요.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여기 평형이 이동하는 경우가 농도에 의해서 변하는 경우,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요거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거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와 압력과 온도,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이 요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최대한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를 2개만 넘겨서요. 여기 조금만 이렇게 넘겨서 176쪽에 문제 2번 있어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176쪽에 2번 문제 풀고 오세요. 자, 176쪽에 2번 문제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해요. 온도 조건을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평형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예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예,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란 뜻이죠. 그런데 온도를 높였대요. 온도를 높이면 발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역반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두 번째는 델타 H가 0보다 커요. 얘는 흡열 반응인 거잖아요. 그렇죠?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낮춰주대요. 그럼 온도를 낮춰주면 발열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네요.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온도에 의한 그 평형 이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